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닥터빌드의 민경호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특히 네이버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건축 관련 기사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써 있다든지 또는 잘못된 기사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강좌를 촬영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건축 관련 기사인데, 파탄난 노후생활, 불법 건축물에서 사는 인생, 네이버 기사에 떴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충남 천안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지키러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게 희망인 분들이 많은데 집 짓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 물어보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건축 개사도 발견했다. 주택 부지를 먼저 샀군요. 1500채 이상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 원래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친절하죠. 가장 큰 특징은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잘생겼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힐링되는 목소리고, 이런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기꾼들 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목소리 톤으로 상담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른 기일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말은 그렇죠. 전부 거짓말이다. 보통 부실회사의 업력을 이어 받는 거죠. 그 업력이 쌓이는 거죠. 그게 마치 자기 업력인 양 홍보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건설업 양수들을 통해서. 믿음이 간 김 씨는 1층 25평, 2층 10평 구조로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3월 건축비 2억 원에 업체와 계약을 했다. 추석 전까지 집을 지어주겠다는 업체의 설명에 김 씨는 천안집을 팔아 건축비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죠. 김 씨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낸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렇죠. 그러나 공사는 8월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다. 3월에 계약을 했는데 8월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추석 전 완공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내년 설을 기약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주택골조가 완성되자 공사는 멈췄다. 보통 골조 공사 완성되고 나서 공사를 멈추죠. 보통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초기 공정에서 돈을 많이 뽑아가죠. 초기 공정에서. 그러면 골조가 쓰자마자 이제 뒷공정에 공사비가 부족한 거죠. 미리 땡겨 쓰다 보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건축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초기에 공사비를 땡겨 쓰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죠. 김 씨는 황당했다. 이미 전체 건축비의 90%를 건축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보통 골조가 완성되면 20% 공정률로 보거든요. 20% 미만의 공정률로 보는데 돈은 90% 이상 나갔다는 거죠.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오바지급된 돈을 돌려달라 했을 때 돌려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닙니다. 제발 공사 좀 해주세요. 공사는 수개월째 방치됐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판 김씨는 천안집을 팔았다고 했죠. 6개월간 펜션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기성률을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 미만이구나. 그러면 공사대금 2억 원에서 20% 미만이면 4천만 원 이상 지불하면 안 됩니다. 근데 4천만 원 이상 지불하면 안 되는데 1억 8천이 나갔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기성률 평가를 정확히 한 후에 그 미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빨간 글씨는 제가 써놓은 거고 까만 글씨는 기사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가 기존 하청업체에 주고 어렵게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김 씨는 공사비를 추가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채 그 미완성인 그 새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김 씨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며 그 준공 허가도 득하지 못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김 씨는 CBS 노컷 뉴스와 통화에서 준공은 안 됐지만 고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들어와야 했다. 나이 먹고 아내와 편히 지내려는 노후 생활은 파탄이 났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건축업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 건축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이거 합치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건설업 면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하면 종건 면허가 있어야 되고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건설업체도 시공이 가능하죠. 이처럼 일부 건축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건축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령 개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 2020년인데 지금의 현실은 뭐냐?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종합건설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저는 감히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면허를 대여받은 자, 부실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사기꾼들. 애초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1가구 단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공사가 가능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2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면서 건축주의 직영공사가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미니주택의 수요로 전원주택 대부분이 60평 이하인 경우가 많죠. 주택이 60평이 넘으면 엄청 큰 집이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대부분이 60평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건축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체를 차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공사 수주도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종합건설이 지어야 된다 하고 법을 바꿔봤자 종합건설은 남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를 안 하려고 하고 이거를 대여받은 자가 수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은 국내에서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건설업체라며
부실 건축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소규모 건축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쉽지 않습니다. 이어 건축 피해는 건축 공정을 모르는 건축주가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역의 건축사가 사회적 활동으로 저렴한 비용을 받고 관리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축사가 건축 공정을 알까요? 지역의 건축사는 안타깝게도 설계는 잘할지 몰라도 이것도 저는 의구심이 있지만 이 건축의 세계, 양아치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일부만 맞는 얘기고 타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건축 박람회가 부실 업체의 영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공사, 서울시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건축박람회 참가한 곳은 보증된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보증된 업체가 아니죠. 정말로 바쁜 업체들은요, 고객들 상담할 시간도 없고 일하기 바빠서 건축박람회에 참가할 틈도 없습니다. 일거리 없는, 할 일이 없는 사기꾼들이 많이 참가하죠. 이어 건축박람회에 참가하는 건축업체 한 곳이라도 사기가 적발되면 해당 박람회는 영원히 정부 공공기관의 후원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주최 측도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토부가 연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제한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정 노력을 벌이면 건축박람회는 개최될 수가 없겠죠. 사기꾼들은 안 받겠다. 그래서 업체 실사를 한다고요. 실사를 할 인력과 자금도 없고 박람회 주최 측은,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들은 이런 데 참가하지도 않습니다. 부실한 것들 모아서 박람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